오늘 밤부터 화요일까지 뉴욕시의 최대 3인치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브루클린 지하철에서 두 승객 간 싸움을 말리던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64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제121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톰 수오지 전 연방하원 의원이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와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중서부 지역에 북극 한파가 엄습한 가운데 뉴욕 지역도 어제부터 기온이 급강하했으며 오늘 밤부터 화요일까지 최대 3인치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뉴욕시의 기온이 계속 급락하면서 오늘 밤부터 화요일 오후까지 겨울 기상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뉴욕시에는 최대 3인치의 눈이 예보됐으며 오늘과 내일 낮 체감온도는 28도인 반면 내일 밤에는 체감온도가 7도로 떨어져 다소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눈이 오면서 도로가 다소 미끄러울 수 있으며 쌓인 눈으로 인해 화요일 출근길에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눈 소식과 함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한파의 원인은 캐나다 대초원에서 밀려내려온 북극 고기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서북부와 중동부 전체에 엄습한 북극 한파로 특히 오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진 아이오와주는 영하 15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다음 주 월요일 기온이 37도를 기록한 뒤 화요일 낮 기온은 48도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어젯밤 브루클린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소란스러운 음악을 두고 다투던 두 승객 간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총에 맞고 사망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브루클린 남성 리처드 핸더슨이 14일 저녁 8시 30분 직전 맨해튼행 3호선을 타고 있던 중 등과 어깨에 두 발의 총을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핸더슨이 소란스러운 음악을 두고 발생한 두 승객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열차가 프랭클린 애비뉴역에 도착하던 순간 누군가에게 총을 맞은 것으로 추정되며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해당 역에서 하차해 도주했으며 경찰은 열차 내 승객들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수색 중입니다. 한편 핸더슨의 사망은 2024년 뉴욕시 지하철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살인사건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64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제121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한인사회 미래를 위해 변화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3일 맨해튼 지그펠트 볼룸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한인회의 발자취와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비롯해 그레이스 맹,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린다이,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한인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한인 선조들의 미국 도착 121주년을 맞아 숨겨진 한인 이민사를 소개하는 특별 제작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은 이날 한인사회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젊은 한인들의 가정들을 통해서라며 이에 맞춰 한인사회 리더십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에 들어서서 한인 이민이 아주 급감하면서 향후 한인사회의 증가는 상용 비자를 통해서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젊은 한인 부모들의 자손들의 증가로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시점에서 이제 한인사회 리더십도 이제는 변화돼야 되겠고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 한인회가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좀 늦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하고 그러한 준비 작업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한인 최초로 연방상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이 이날 공공서비스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주 한인 사회에서 다가올 120년의 역사를 잘 써내려가기 위해 연방상원에 도전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And what I try to think about right now more than ever is about not just the 121 years of our history as Koreans in America, but also about our responsibility to think through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next 121 years. What is going forward? What is on us to make sure that this story continues? So I want to make sure that I'm fighting as hard as I can to be able to build the future that we deserve for my kids, for your kids, for our grandkids, and be able to show that this story of being Korean American is not over. It has been written so far, those early chapters, but the rest of it, it's up to us. So let's go out there and let's serve, okay, everybody? 이날 커뮤니티 유산상에 한미충효재단 김영덕 이사장, 커뮤니티 활동상에 원유봉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 커뮤니티 봉사상에 재미경 AWCA 사무총장, 기업 리더십상에 리처드 박 CTMD 공동 창립자, 차세대 리더상에 성은미 기업가, 커뮤니티 리더십상에 이용 엑스트림 케어 회장, 커뮤니티 자원봉사상에 이문자 전 한미 미용인 협회장, 커뮤니티 강화상에 아브라함 김 미주 한인위원회 사무총장, 커뮤니티 브릿지상에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이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톰 수오지 전 연방하원 의원이 자신의 예드의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와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2월 13일에 실시되는 연방하원 3선거구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톰 수오지 민주당 후보는 지난 12일 롱아일랜드 플레인뷰 매드포치킨 식당에서 열린 한인 커뮤니티 지지 모임에 참석해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수오지 후보는 한때 민주당이었던 한인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표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공치안, 이민개혁, 세금 인하 등의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need my Korean American friends to know that Tom Suozzi is focused on public safety, on practical solutions to problems like the immigration problem. He'll fight to reduce taxes by getting the state and local tax deduction. When I was in Congress, I passed that 3 times because President Trump and the Republicans took away our state and local tax deduction. And I fought to get it back. I passed it through the House despite tremendous opposition from a lot of Republicans. I got a few Republicans to help me and some Democrats. But I passed it 3 times in the House. But we need to pass it in the Senate and get the president to sign it as well. And if I go back to Congress, that will be my #1 issue, to get the state and local tax deduction back for the people of Long Island and Queens. 수오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 공화 등의 당파를 생각하지 말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신뢰와 경력을 바탕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으로 거듭 부탁했습니다. This is about who's going to go to Washington, D.C. and try and bring some sanity back to Washington, D.C. I don't just do the talk points of the party. I try to figure out what do the people care about. I'm a Democrat. I'm a Democrat. I'll always be a Democrat. But I listen to what the people want. And I will fight for the people and what the people care about. I support the president, but I'm not happy that the president hasn't made the immigration issue a bigger issue. I support the different Democrats in New York State, but I want to do a better job on crime. So you will see me fight for the people and the things that people care about. 이날 모임에는 린다이 뉴욕시 의원, 김민선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 등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수오지 후보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수오지 후보는 보궐선거 공화당 후보 마지 필립 나소 카운티 의원에 대해 주요 공약이 모호하고 공개 토론을 거부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2월 13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 수오지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에서 음력 설날이 공식 표기되며 주요 공문서의 한국어 표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10만 명의 뉴저지 한인들의 언어적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뉴저지 필머피 주지사는 주지사진무실에서 엘렌 박 의원이 발의한 뉴저지 음력 설날 기념일 결의안과
박 의원이 공동 발의한 뉴저지주 주요 공문서의 한국어를 비롯한 외국어 의무 표기 법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날 서명식은 엘렌 박 의원도 참석, 이제부터 뉴저지에서 설날은 루나 뉴이어로 공식 표기됩니다. 또한 뉴저지주 주요 공문서 및 외부 공식 자료에 한국어가 의무화되면서 10만여 명이 넘는 뉴저지주 내 한인들이 주정부 문서를 접하는 데 있어 언어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이 두 법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엘렌 박 의원은 미국 내 인종적 다양성이 특히 뚜렷한 뉴저지에서 이민자들이 느끼는 영어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고 음력 설날 역시 뉴저지주에서 공식화함으로써 많은 학군 내에서 설날 휴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인 최초 여성 주하원 의원인 엘렌 박 의원은 작년 재선 도전에 성공, 이번 주 9일부터 재선 임기에 임하고 있으며 뉴저지주 주하원 법사위 위원장으로 같은 날 임명됐습니다. 오늘 아이오와주에서 공화당 첫 경선이 치러졌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도적인 1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2위의 주인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오늘 아침부터 아이오와주에서 첫 대선 후보 경선 투표에 돌입했으며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MBC 방송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로 절반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했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0%,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6%, 사업가 출신 비백 라마스와미가 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6%에 불과했던 헤일리 전 대사가 2위로 조사됐으나 드샌티스 주지사와의 격차가 4%포인트에 그쳐 2위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만약 드샌티스 주지사가 아이오와주에서 2위를 차지하지 못하면 사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등 드샌티스 주지사에게는 사활이 걸린 싸움입니다. 특히 오늘 아이오와주는 섭씨로 영하 26도에 달하는 강추위가 엄습,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골수 지지층이 많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욱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공화당은 오늘 23일, 즉 다음 주 화요일에는 뉴햄프셔, 다음 달 8일에는 네바다와 US 버진 아일랜드, 24일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경선이 실시됩니다. 또 민주당은 오늘 23일 뉴햄프셔, 다음 달 3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6일 네바다, 27일 미시건주 등에서 경선이 실시됩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등 해외 영주권을 가진 한인 8,000명이 한국군에 자진 입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병무청은 지난 2004년 영주권자 희망입영 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지난해 말까지 약 20년간 8,052명이 한국군에 자진 입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시행 첫 해인 2004년에는 자진 입대한 해외 영주권자가 38명에 그쳤으나 지난 2021년 711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2020년 704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678명, 지난해에는 523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영역법상 외국 영주권을 받아 외국에 체류하면 38세가 지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려는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입영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K-팝 등 한류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한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이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력을 강화함에 따라 지난해 뉴욕시 시민불만신고 검토위원회에 신고된 경찰의 위법 행위가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시민불만신고 검토위원회는 지난해 위원회에 신고된 정식 불만신고 중 뉴욕시 경찰의 위법 행위는 5,604건으로 2022년 3,700건보다 1.5배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블룸버그 시장 당시 5,742건 이후 11년 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시민불만 구두 신고 건수는 8,796건으로 2022년 6,772건보다 1.5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구두 신고 중 공권력 남용 신고 건수는 4,370건으로 전년도 2,810건보다 1.56배 급증했으며 강압 신고가 56%,
무례 신고가 43%, 언어폭력 신고가 34% 각각 늘었습니다. 또 시민들이 자신의 신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복에 장착된 보디캠 자료를 요청하는 건수도 늘어나고 이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보디캠 요청 건수는 지난 2022년 1월 238건에서 지난해 12월 말 339건으로 급증했고 시민들이 바디캠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같은 기간 13.2일에서 3.8일로 3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시민불만 신고검토위원회는 드블라지오 시장 재임 때 불심 검문을 줄이면서 경찰에 대한 불만 신고가 다소 줄었다가 지난 2022년 1월 에릭 아담스 시장 취임 뒤 치안 강화에 나서면서 다시 불만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담스 시장 취임 뒤 체포는 20%, 소환장 발부는 84%가 각각 급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이자 세계적 게임업체 창업자가 미국 내에 무려 20만 에이커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게임업체 샨다 엔터테인먼트의 창업자인 첸 텐차오는 지난 2015년 오레곤주의 토지 20만 에이커를 8,500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첸 텐차오의 이 같은 미국 토지 매입은 연방정부의 외국인 토지 소유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첸 텐차오의 토지 매입은 오레곤 주정부가 세금 보고 기록을 공개, 첸 텐차오 소유 기업의 하나가 이 토지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외국인의 미국 토지 소유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특히 첸 텐차오는 이 토지 중 약 3만 3천 에이커를 9,500만 달러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드러나 매각이 성사되면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됩니다. 첸 텐차오는 올해 50세로 캐나다에는 무려 50만 에이커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메레튼 이스트 69스트릿에 3,900만 달러 타운하우스를 로스앤젤레스에 2,500만 달러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중국 회사는 10년 전에는 미국 농장 소유액이 1억 6,2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무려 20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중국 회사가 보유한 농지가 34만 7천 에이커라고 연방농무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회사가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한 지역은 오레곤주로 약 20만 에이커이며 텍사스주의 16만 에이커,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에 약 5만 에이커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8년 제정된 외국인 미국 농지투자 공개법은 외국인이 미국 농지를 구입하면 농무부에 매입 90일 내에 보고토록 돼 있으나 외국인 규정 등의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새해 금융 목표 뱅크 오브 호프와 설계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와 함께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금융계와 학계의 경제 전문가 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39%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과 10월 같은 설문에서의 답변 54%와 48%보다 훨씬 낮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1%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이는 미국의 정상적인 장기 성장률의 절반이며 지난해 2.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또 일자리는 올해 월 평균 6만 4천 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지난해 월 평균 22만 5천 개의 3분의 1보다도 적은 것입니다. 이처럼 일자리 증가가 둔화됨에 따라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3.7%에서 올해 6월에는 4.1%, 올해 12월에는 4.3%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미국 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은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금리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조사기관으로 잘 알려진 컨퍼런스 보드가 기업 경영진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기업 경영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경기 침체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7%가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가계부채가 늘고 은행의 대출 기준 강화 등을 경기 침체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기업인들은 또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됐지만 아직 연준 목표치인 2%보다 높고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임금 상승 압력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이전처럼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금융비용 역시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10,000 이상 현금을 받는 경우 이를 연방국세청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연방국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10,000 이상의 현금을 지급받으면 15일 이내에 이를 국세청에 온라인 전자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0,000 이상 현금 수수 신고 양식인 8,300호 양식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이 현금 지불 신고를 강화한 것은 현금으로만 거래되는 마약 및 테러 등 범죄 조직의 자금 조달을 막는 한편 현금 거래에 따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10,000 이상 현금 거래를 신고한 개인이나 법인은 관련 서류도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그 뒤 5년간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사위로 잘 알려진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무소속 출마설을 부인하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7시 15분쯤 브롱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여성이 양방향에서 오던 두 대의 SUV에 차례로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3일 8시 반쯤 뉴욕 JFK 공항에서 승객 180명을 태우고 이륙을 기다리던 jetblue 여객기가 화재 5인 소동으로 이륙이 취소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시에서 불과 1시간 거리인 캐스킬 마운틴의 숲이 3억 8,500만 년 전 조성된 것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숲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미 총기협회 회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제기되면서 사임한 데 이어 전미 부동산협회 회장도 비리 폭로 협박을 받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지난해 496억 달러, 한화 65조 원의 순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지난 2022년보다 32% 늘어난 사상 최대의 실적입니다. 뉴욕시가 지난해 적극적인 쥐 퇴치 운동에 나서 뉴욕시 내 쥐가 6% 감소했다고 뉴욕시 위생국이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최대 3인치의 눈이 내리고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최저 기온은 2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7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5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뿌리교육재단에서 올여름 한국을 방문할 제25차 모국 방문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8에서 10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인 자녀들이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며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7월 7일부터 17일까지 고려대학교 캠퍼스와 한국 팔도 지역 곳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합니다. 오는 1월 31일까지 모집하는 제25차 모국 방문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2월 10일까지 실시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공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월 10일까지 등록을 마쳐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월 1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